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유럽 문명은 전세계 5대양 6대륙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문명입니다. 유럽 문명을 동그라미 3개로 말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그라미는 첫 번째가 그리스 로마 문화, 두 번째가 기독교, 셋째가 게르만 전사. 이들이 동태적으로 융합하고 분화하면서 유럽 문명을 형성했던 거죠.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첫 번째 동그라미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등 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었죠. 이들 도시는 폴리스라고 불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언덕은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며 파르테논 같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평지에 아고라라고 불리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 있었죠. 이들은 나중에 그리스 안에만 머물지 않고 멀리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까지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의학의 원조라 볼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를 엽니다. 그 다음에 로마인데 이 로마는 그리스인보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지중해 유역을 장악하는 제국을 건설하죠. 또 이들은 그리스인보다 공학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는 빨간 선, 로마 가도인데요. 로마 제국 내를 촘촘하게 연결했죠.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쓰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인보다 법률에 능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제국을 통치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복한 그리스를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학문을 모방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을 가정교사로 삼아 자식들을 가르치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를 합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레코 로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악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죠.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고 관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질서만 준수하면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기독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박해를 하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금지합니다. 70여 년 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지정을 하죠. 로마 기독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보존하는 겁니다.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과 논리학 등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기독교 교회가 보존한 그리스 로마의 지식, 이런 형태로 융합이 되는 거죠.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이 된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게르만 전사. 이 게르만족들은 전투는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게르만족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땀으로 얻는 것, 농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기백이 없으며 비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이 400년 무렵 동쪽에서 훈족이 대이동을 하니까 훈족에게 쫓겨서 로마로 밀려 들어와 유럽 곳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죠. 원래 게르만의 의도는 정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약탈하고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원체 이들이 차지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로마가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버립니다. 게르만족의 족장들은 왕이 되고 동료들은 땅을 나눠줘서 귀족이 됩니다. 봉건 체제가 되는데 이 게르만족이 전투만 하다가 정착해서 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로마가 이미 붕괴돼서 게르만족과 교섭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주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 주교들이 게르만과 접촉을 하면서 게르만이 필요한 사회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당신들이 기독교 신을 믿으면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설득하죠. 결국 게르만 전사가 지원한 로마 기독교 교회가 보존한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러한 형태로 유럽 문명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게르만 전사는 기독교의 기사가 되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한 융합의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현대의 국가 원수끼리 회담을 하면 의장대 사회를 많이 합니다. 이 전통은 당시 게르만족이 봉건제도에 있었을 때 왕이 필요할 경우에 귀족 영주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본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왕이 쓸만한 병력을 보냈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좀 전에 게르만 전사가 기독교 기사로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게르만 전사 때는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싸웠지만 싸움의 목표가 기독교 기사가 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신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바뀐 거죠. 또 교회의 사제들이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취사 선택해서 교리에 맞는 부분을 보존하고 활용합니다. 이렇게 중세까지 유럽 문명이 형성됐는데 근대에 이르러 분화되고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지중해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상태였고 십자군 전쟁으로 외부 자극이 촉발됐던 거죠. 그래서 변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지식을 이용하면서 인간 육체는 사악하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신학과 무관하게 연구 사색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삶과 사고가 종교의 통제선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술도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인데요. 그리스 로마의 지식, 고전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를 보면 교황이 있고 로마의 황제에 해당하죠. 대주교, 주교, 사제가 있고 로마의 행정관과 비유할 수 있죠. 거기에 자체의 법률, 형벌, 교도소, 조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믿는 건 좋은데 기독교 교회가 로마화됐다는 것이죠.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순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죠. 그때까지는 구원을 받으려면 사제의 지도를 따라야 됐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런 루터의 주장은 화형을 당해야 했었는데 당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거죠. 루터 말이 맞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SNS하고 비유될 수 있죠. 또 당시 독일은 여러 제후들로 구성된 봉건 국가였었는데 교회가 독일 내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주교들을 독단으로 임명하고 조세를 마음대로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제후들은 루터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7세기에는 과학혁명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이래 그리스 방식에 따라서 학문을 연구하며 과학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리스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수학으로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턴도 만유인력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해서 다른 행성들은 지구의 주위를 정확히 원의 형태를 이루면서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파악해 보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이고 도는 방향도 정확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것은 인간관의 변화였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은 특별 창조물이 아니며 원숭이와 조상이 같다라는 사실이 점차 입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와 기독교의 지식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면서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면서 종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과학혁명의 발견들이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회개혁이나 정부, 도덕, 신학 여러 부문에 이성을 적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자들이 한 일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계몽주의자들은 신학과 하나님으로 백과사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알파벳 색인순으로 정리를 했죠. 신학이나 인간의 삶 자체를 평등하게 본 것입니다. 또 하나 노아의 방주를 계몽주의자들은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컸겠냐? 모든 동물들을 실었으니까 엄청 컸겠죠. 그런데 그들이 사료도 실어야 되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먹을 다른 동물들도 필요하니까 배가 엄청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만든 사람은 고작 4명이었다. 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크고 힘센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 노아의 방주 얘기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게르만 전사들의 흐름을 받아서 18세기, 19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낭만주의가 퍼집니다. 문명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정서의 기초를 뒀고 민족과 해방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낭만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프랑스 혁명 결과였습니다. 계몽주의를 내걸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왕과 교회가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전제정치와 독재정권만 초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자들은 문명은 우리를 속박하며 억누른다. 그러면서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정부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자기 민족이 정부해야 한다. 민족주의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정리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의 흐름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진보를 추구하는 흐름. 다른 하나는 게르만 전사의 흐름에서 비롯된 정서와 민족, 해방을 쫓는 흐름. 이 큰 흐름으로 나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로마 기독교 교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틈을 비집고 민족의 흐름과 산업화의 흐름이 결합하면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비극이 일어나죠. 또 현대 문명의 두 번째 사건은 해방의 사고에서 출발한 칼막스 이론이었습니다. 칼막스가 계급투쟁론을 내세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 혁명이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후진 산업국가인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어서 후진 동업국가인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연맹 EU의 출발입니다. 올해 초 영국이 탈퇴했지만 이성과 진보,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흐름인 것이죠. 유럽 문명을 동그라미 3개로 축약해서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